안녕하세요. 저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올해로 딱 30살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에요. 사실 결혼을 할 뻔했는데 얼마 전에 파혼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 선배는 파혼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저는 파혼한 것이 제삿밥도 차려드리지 못한 제 조상님이 도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어린 시절 병원에서 진료 후 잘했다고 사탕과 젤리를 주던 간호사 언니들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커서 반드시 간호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 저의 수능 성적은 간호대는 물론 의대까지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가 비슷한 계열의 공부를 하니 차라리 의대에 가라고 하셨지만 제 꿈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기에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간호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 로망 중에 하나가 같은 과 선배와 연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이다 보니 여자 선배는 정말 많은데 남자 선배는 10명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남자 간호사도 많지만 제가 20살 때만 해도 남자 간호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과에는 저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 동기와 선배가 넘쳤는데 평범하고 흔한 외모를 가진 제가 어떻게 선배들과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대학 생활의 로망은 버리고 대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도 생기고 여자 선배들도 저를 잘 챙겨주셔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마쳤답니다. 그리고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부속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간호사가 된 것이죠. 저는 학교 생활을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여러분도 태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한다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요. 학교 다닐 때 선배 간호사들이 엄청나게 태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은 했지만 내가 잘하면 다 이겨내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아니었어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한테 시비를 걸고 근무 내내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물어보면 신입 주제에 안 물어보고 한다고 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그러다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여기서 더 있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한 3개월은 집에서 그냥 쉬며 그동안 못 잔 잠도 푹 자고 몸에 좋은 것도 먹으며 지난 1년간 혹사한 제 몸과 마음을 치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길래 사실 선배들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힘들어서 관두고 지금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기에게 너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동기는 동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선배들 텃세도 없고 급여도 나름 만족한다고 하며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은 텃세도 심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의 말에 다시 용기를 얻고 집 근처의 종합병원에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의 대학병원 1년간의 이력과 대학교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입사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병원 분위기도 대학병원과는 달리 텃세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와 같이 일하는 선배는 정말 좋으셨습니다. 이 선배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제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저는 소아과 외래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더 큰 병원으로 스카우트 돼서 가시고 새로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의 이름은 이호준 선생님이시고 나이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셨더라고요. 10살 차가 나기는 했지만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아무도 그 나이로 보지 않고 20대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옷도 잘 입으시고 키도 크시고 훈남이신 데다가 목소리도 좋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무뚝뚝하지도 않아서 우리는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였답니다. 정신없이 오전 진료가 마쳐지고 점심시간이 되어 의사 선생님과 선배 간호사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선생님은 제게 여기서 일하기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일했다고 하니 연봉이 높은 곳인데 왜 여기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연봉 차이는 커도 그곳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연봉이 적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대학교 병원이 텃세가 정말 심하기로 소문난 병원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곳에서 1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대학교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선생님 덕에 병원 생활도 아주 재밌었답니다. 선생님 오신 지 3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환자도 거의 없고 여유로운 날이었습니다. 이호준 선생님은 시간 괜찮으면 저녁 때 회식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 전에 계시던 의사 선생님은 우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배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해서 한 번도 회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선배의 남편이 쉬는 날이라 선배도 오늘은 늦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저는 원래 저녁에는 늘 한가했기에 다들 회식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종종 회식하기는 했지만 거기는 너무 불편한 분위기여서 회식이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좋으니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우리가 힘든 일 하니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고 고급 소고기집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소고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급 소고기집이라 그런지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한창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배의 아이가 열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아이가 아파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나갔고 저와 의사 선생님 둘이 남아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축제, 학교 맛집 등을 회상하며 신나게 대화를 나눴어요. 제 앞에 있는 이분이 저와 10살 차이이고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하고 재밌었죠. 식당에서 나와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뭔가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웠기에 우리는 같이 호프집에 갔어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시키고 앉아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없다고 하니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괜찮은데 왜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그냥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나이도 어린데 병원에서만 썩히지 말고 남자도 한번 만나보고 연애도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선생님이나 얼른 연애하시고 장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신다길래 제가 의사면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여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만약에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 같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으니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본인의 첫사랑과 저의 외모, 말투,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처음부터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시며 지금 하는 말 술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 잘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사 선생님이 좋았긴 했고 남자로서 호감도 있긴 했으나 나이차가 10살이나 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뒤로 선생님과 같이 있자니 민망해서 후다닥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까 호프집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나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푸석해진 얼굴로 출근했는데 선생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왜 벌써 출근하셨냐고 물으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다고 하시며 저에게 커피와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피곤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일주일 후 정규 업무 시간이 마치고 선배 간호사는 먼저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 말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번 주에 말한 것은 생각해 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0살이나 차이 나기도 하고 사적으로는 친해진 사이는 아니다 보니 아직 선생님이 이성으로는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정식으로 만나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그럼 지금부터 딱 한 달만 제대로 만나보자고 하시며 다른 연인처럼 데이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만날지 말지 결정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고 10살이나 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친구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병원에는 진짜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까지는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에 밝히지 않기로 했답니다. 우리는 그 후로 주말마다 같이 캠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 한 살이 더 먹은 선생님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 역시 선생님이 싫지는 않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의사 선생님이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 나이가 많아 예비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 책임감도 있고 의사인데도 권위적이지 않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4년 정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술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 거만하셨어요. 당시에 아버지 옆에 계셨던 엄마와 오빠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귀찮게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의학 용어들을 잘 몰라서 다시 물어보면 한 번 말할 때 잘 들으라고도 하셨대요. 우리 오빠는 말을 너무 삐딱하게 하는 의사한테 너무 화가 나서 한바탕 싸우고 병원 민원팀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오빠는 의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예비 남편은 의사인데도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이 참 심성이 좋은 것 같다며 결혼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는 여자만 데리고 와도 다 결혼시킨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10살이나 많은 우리 아들과 결혼해준다고 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는 제게 어떻게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의사라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동생과 사는 것은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다 같이 제가 가져온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고 하며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음식을 배워야겠다고 했어요. 우리 호준이가 말 안 했니? 나 지금 일식집 운영하고 있어. 규모도 꽤 커서 한 달에 순수익이 거의 500만 원은 나온단다. 말 나온 김에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고 엄마는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버지가 쉬고 계셔? 아니 왜? 벌써 퇴직이라도 하셨나? 그건 아니고 사실 몇 년 전에 위암으로 수술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완쾌되셨고요. 그때 이후로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집에 계세요. 그니까 지금 너는 간호사, 아버지는 백수고, 엄마는 청소일에 오빠는 그냥 회사원? 좀 집안이 그러네. 그러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오빠가 번 돈 다 처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살 차이 나도 돈 많은 우리 오빠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부모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다니? 에이, 엄마.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지랑 지 오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얘가 이렇게 순수해요. 얘,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거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하다가 이혼한다. 예비 시모는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며 부모님 직업에 관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비 시모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부모님 노후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은 현실이라지만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본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여전히 막무가내였고 결국 예비 남편이 그냥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보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이 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만나서 말투가 좀 세서 그런다고 하면서 결혼하면 이런 일 절대 없게 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이후로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작년이었으니 제 나이 29살이었거든요. 솔직히 29살이 당장 결혼이 시급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은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백수, 엄마는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예비 시댁에 다녀왔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기에 선배 간호사도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아도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야기하니 그런 집은 결혼하면 개고생한다며 만약에 내 동생이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고 하면 뜯어 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 뒤로 저와 예비 남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이가 소원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서류 정리할 것이 많아 늦게 퇴근하게 되었어요. 먼저 퇴근한 예비 남편이 연락 없길래 그냥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집에 가니 예비 남편이 우리 집 주방에서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오늘이 복날이라고 예비 남편이 닭을 사와서 삼계탕을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데도 예비 남편이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해서 거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은 늦게 퇴근한 저를 보더니 이제 끝났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며 자신이 끓인 삼계탕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끓인 삼계탕은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어요. 우리 가족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예비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하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비 남편은 삼계탕을 먹다가 부모님이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했다며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빠르기는 했지만 어차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빨리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며 다음 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약속한 시각보다 10분이나 지나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지금 오는 중인데 차가 밀려서 더 늦는다고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일식집에 손님들이 계속 와서 좀 도우느라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 아버님은 백수시고 지 어머님은 청소 일하시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백수가 맞기는 맞죠. 그런데 저희 먹고 살 만큼 노후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솔직히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엿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분이나 늦게 오셔서 갑자기 노후 준비에 관해서 물으시고 우리 부부의 직업부터 묻는 것이 조금 불쾌하네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다 지희한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아들은 의사라 좋은 집 딸들이 결혼하자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병원장님인 집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는데 얘가 다 마다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간호사인 지희가 제일 좋다길래 마지못해 결혼을 시킨다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벌써 백수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청소일 가지고 생활이 되려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억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간호사나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는 앞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좀 걱정되긴 하네요.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제 자녀들에게 손 벌릴 생각 없습니다. 사돈은 무슨?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아직 사돈은 이르죠. 함부로 사돈 얘기하지 마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보자마자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운운하며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예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예비 남편이 중간에 어머니의 말씀을 끊어줄 줄 알았는데 예비 남편은 다 듣고도 계속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데 예비 신우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 우리 회사 청소부 아줌마 아니에요? 뭐야, 우리 오빠 아줌마 딸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지훈 대리님 동생이 지희 씨였어? 아, 그때 회사 화장실에서 울고 계셨던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게요. 청소부 아줌마의 아들이 지훈 대리님이고 딸이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라니. 여기 지희 어머니가 너네 회사 청소하시니? 화장실에서 온 건 또 뭐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이 텃세 부리고 자꾸 갈구잖아. 너무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는 나갔어. 예비 신우의 말을 듣자 예전에 엄마가 제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길래 제 이야기를 하며 다들 힘들게 살고 있으니 조금만 힘내라고 했대요. 엄마는 딸 같아서 위로해준다고 한 거였는데 그 여직원이 무슨 꼰대냐고 뭘 힘내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화장실에서 울던 여직원이 회사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져서 일으켜 주었는데 쓰레기 만진 손으로 어딜 만지냐면서 화를 내고는 그냥 휙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때 정말 민망했다고 하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러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어느 집 딸인지는 몰라도 참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예비 신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예비 신우를 이렇게 키운 예비 시부모님의 인성이 눈에 훤히 보였고 그 예비 시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예비 남편 또한 결혼하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상견례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은 결심하신 듯이 차라리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댁의 인성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생각한 터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대로 그냥 헤어지기는 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실체도 모르고 막말을 한 시부모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현재 백수이시기는 하지만 현재 오빠가 다니고 있는 전자회사를 설립하신 회장님이세요. 아버지의 회사는 직업 70명에 연 매출도 작년 기준 100억 정도 되는 꽤 탄탄한 중소기업이랍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잘 운영해 오시다가 4년 전에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고 일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남동생인 작은아버지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집에서 쉬시며 중요한 일에 결제만 하시고 명예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설립하신 이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세요. 힘드시니까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채용하자고 해도 가족 같은 직원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곳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며 굳이 엄마가 매일 나가서 청소하시고 계신답니다. 예비 신우는 작은아버지가 사장님이 된 후에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터라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고 예비 시댁에선 제가 한 말만 듣고 아버지는 백수에 엄마는 청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집안인지도 모르고 예비 시댁에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예비 시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고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을 기회를 찾고 있었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저와 예비 남편은 서로 연락도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시댁의 무례함에 실망했고 예비 남편은 우리 집이 몹시 가난하다는 생각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주고받으며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 회사에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그동안 고생한 임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음식 대접하고 싶다며 금액은 상관없으니 좋은 식당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회식할 날짜와 인원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어머니의 번호를 물어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식당? 뭐 괜찮긴 한데 인원이 20명이나 되면 꽤 금액이 나올 텐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우리 일식집이 일반 일식집이 아니라 꽤 고급집이라 엄청 비싸. 아버지 백수인데 괜찮겠어? 설마 결혼할 사이라고 먹기만 하고 계산 안 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요. 당연히 10원 한 장도 빠뜨리지 말고 계산해야죠. 금액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급 코스 요리로 20인분 예약할게요. 예약만 하고 펑크 내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닌 거 알지? 결혼할 사이라고 할인은 더욱 안 돼.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가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날 같이 갈게요. 저는 일부러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을 예약 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웬 일식집이냐고 하시길래 그곳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이고 예비 시부모님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 오빠는 등산하러 가고 저는 집에서 조금 더 쉬다가 시간 맞춰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의 식당으로 갔어요. 예비 남편은 식당으로 가는 내내 20명이 먹으면 꽤 비쌀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와 있었습니다. 왔니? 솔직히 네가 말해서 음식 준비를 하긴 했다만 우리 집 음식 가격이 아주 비싸서 걱정이네. 참, 자리는 다른 예약석들도 있어서 구석진 곳에다가 잡아놨다. 괜찮지?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앞 제일 구석진 곳에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 신우도 주말이라 부모님을 도우러 식당에 왔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오시는 거 맞아? 아버지는 백수에 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어떻게 먹어? 그냥 형편에 맞게 대충 국밥이나 드실 것이지. 여긴 왜 온다고 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냔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는 이렇게 비싼 음식을 우리 형편에 먹을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하는 척 무시를 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와 엄마, 오빠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등산을 하고 온 터라 등산복에 등산화를 신고 옷에는 흙이 좀 묻어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가족을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아버지한테 자리를 퉁명스럽게 안내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회사의 중요 간부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제 아버지한테 회장님 덕에 이런 곳에도 다 와본다고 하며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네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이니? 저 사람들 산에서 막걸리 먹고 와서 취했나 보다. 아버지가 무슨 산악회 회장님이라도 되시나 보지? 잠깐만. 오신 분들이 다들 우리 회사 임원진 분들인데? 저분은 이사님, 저분은 차장님, 저분은 사장님? 뭐야? 왜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들 쟤네 아버지한테 회장님이라 그래?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긴요. 저희 아버지가 그쪽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회장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니까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 너네 아버지였다고? 우리 딸 회사가 직원도 적지 않았는데, 아니 지희야, 너네 아버지 백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니? 얘 호준아,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 나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회사 회장님이셨어? 사실 우리 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신데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5년 전에 물러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저의 작은 아버지세요.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너희 어머니는 청소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니? 네, 청소 일하시죠. 아버지의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 곳인데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하셔서 직접 청소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반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편히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셔서 회사 주요 간부와 우리 가족들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백수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사실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예비 남편은 이제 자신은 회장님의 사위가 되는 거냐며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도 회장님 따님인지 몰라봤다고 하며 어쩐지 처음부터 인상이 남달라 보였다는 헛소리를 하고 표정이 아주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상견례 때는 아버지와 눈도 잘 맞추지 않으려 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돈, 제가 몰라 뵀어요. 저번에는 백수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에 우리 딸 회사의 회장님이셨어요?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식사 준비 정성껏 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사돈은 무슨 사돈입니까? 우리 딸과 그쪽 아들이 결혼이라도 했어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사돈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상견례 때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은 털어버리고 좋게 지내요. 앞으로 가족이 돼서 평생 볼 사이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해요? 저희 딸은 이미 마음 접은 것 같던데.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저희 음식 좀 더 추가할게요, 아줌마.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돈이라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돈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도 여사님이라고 하며 존칭을 쓰시던 분인데 예비 시어머니한테는 아줌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회장 사돈을 얻었다고 좋아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아줌마라는 단어를 듣고 표정이 싹 굳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예비 남편은 저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의 인성을 파악했고 그런 분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백수와 청소부의 딸일 때였고 지금은 회장님의 딸이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다달이 순이익이 500만 원은 나오는 여기 일식집 사장인데 엄마도 엄마 어울리는 사돈집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싫어. 청소부의 딸이면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견례 때 보니까 너네 집에서 우리 집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하며 개처럼 무시할 때 너는 입 꾹 닫고 가만히 있더라? 청소부는 배운 거 하나 없는 멍청한 아줌마나 하는 막일인데 당연히 청소부 딸이라고 소개하면 내가 맥이 빠지지 않겠냐? 회장님 딸이면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사위인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야? 그래, 청소부인 너네 엄마 개무시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다들 돈 많은 처가 있으면 누구라도 침 안 흘리겠냐? 나 말고도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생각할걸? 너 같은 새끼랑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내가 등신이다. 네가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새끼인 줄 알았으면 너랑 시작도 안 했어. 당장 파혼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 자식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 길로 집에 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 회식을 마치고 오신 부모님께 그 자식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 자식의 본 모습에 화를 많이 내셨고 저는 그 자식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 간호사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어제 저와 예비 남편이 음식점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영상이었고 선배는 지금 이 동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선배의 이모님이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집 건물을 청소하시는 여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어제 건물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저와 예비 남편의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셔서 예비 남편이 누군지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는 집 아들이 싸우니까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예비 남편이 청소부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고 이것을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어젯밤 일식집 앞에서 시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예비 시어머니 가게 건물주가 이런 가게는 망해야 정신 차린다며 당장 가게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그 예비 시부모가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파혼했다고 했네요. 선배 간호사는 잘 생각했다고 하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푹 쉬고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주말 동안 많은 일을 겪고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보려니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미련이나 아쉬운 감정은 없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다고 텃세 없고 가깝고 사람 좋은 이 직장을 관둘 수는 없기에 그냥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이라 환자가 많아 정신없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분이 걸어오셨어요. 보니까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재수없는 년,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네가 처음부터 너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고 말했으면 좀 좋아? 회장님인 거 말 안 하고 백수의 청소부 딸이라고 처음에 네가 거짓말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 이제 어찌할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아줌마, 이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백수였고 엄마는 청소일을 하셨으니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리고 지금 병원 진료 중이니 나가요. 이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줌마? 인연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저 역시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안에서 진료보던 전 예비 남편이 시끄러운 소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며 데리고 나가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보안팀을 불렀고 결국 보안팀 직원분께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병원 이사장님이 보시게 되었고 저와 전 예비 남편에게 다가오셔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와 전 예비 남편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이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이사장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아시게 되었고 그날 오후 진료가 끝날 무렵에는 병원에 우리의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저는 소문이 너무 퍼져서 더는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은 어제 일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사직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동료 간호사들도 저에게 직업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관둬야지 왜 잘못 없는 사람이 관두냐고 했죠. 병원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저만 보면 응원해 주시고 매일 음료수를 잔뜩 사주셨어요. 병원에 소란을 끼쳐 저를 곱지 않게 보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직원분들의 지지를 받았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전 예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결국 병원을 관두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 예비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음식점을 가보니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예비 신우 역시 아버지의 회사 복귀로 눈치 보며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관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인간과 파혼을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든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존칭을 쓰시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네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